오늘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호우, 산사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던 해병대 장병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로 마음 무겁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해라는 부모님의 절규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숙연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천, 공주, 논산, 청주, 익산 등 총 13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우선 선포가 있었습니다. 당에서 요청했던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도 최대한의 지원 활동을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 양천구의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물을 관리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하여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2010년과 2011년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단지 양천 한 곳만 추진되었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각별하게 살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 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패습은 이미 구태일 뿐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있는 만큼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을 사수하기로 하면서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지 30여일 만에, 그리고 자당의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에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역시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은 지금이라도 자진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타드 환경영향평가의 고의 지연과 3불 1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타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VIP의 방중과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연내에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타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불에 대해서 2017년 10월 한중 간의 기존 약속이라고 국방부 문서에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문 정권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타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일환,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1한의 존재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 행위입니다.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많은 국민들께서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성금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 또한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펼쳐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각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을 돕고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구호 활동도 지원하여 수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빠짐없이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천억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해 및 재난 예방 관련 법안 외에 놓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은 없는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 문제, 지자체의 예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 강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국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수해 대응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여야가 재난 극복을 위한 협치의 모범을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장병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해병대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듣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 시스템을 무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인해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들을 통해서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고 국기 문란으로까지 비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욕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